안녕하세요. 청주 프라임병원 정형외과 이상호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란 병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란 건 뭐냐면 내 몸의 세포가 내 몸의 조직을 외부 조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강직성 척추염도 자기 몸에서 이 뼈랑 뼈 사이에 이어주는 인대나 디스크를 공격해가지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석회화를 시켜요.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되신 분들 보면 위에 뼈랑 아래 뼈가 붙어버리게 돼요. 뼈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대나무처럼 이렇게 하나로 쫙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 질환을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아침에 많이 아파하고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깨요. 낮에 이렇게 활동하고 운동하면 좀 나아지고 또 가만히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아프고 이런 형태를 띠거든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가 이제 허리랑 천장관절이라고 골반, 이 허리뼈랑 골반뼈를 이어주는 이 관절이 있거든요. 그 천장관절,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엉치 쪽의 관절이 먼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 엉치 쪽의 통증이랑 허리의 통증이 아까 말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육통 같은 경우는 일단 활동을 하면 더 아파지겠죠. 강직성 척추염은 반대로 조금 움직이면 나아지니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고요. 근육통은 좀 쉬면 나아지니까 아침에 좀 덜 아플 거고 저녁에 더 아플 거고, 강직성 척추염은 그 반대일 거고, 그런 경우 이제 약간, 그리고 아픈 부위가 또 다를 거고.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관절, 엉치 쪽에 통증이 먼저 나타난다고 그랬고, 허리 근육통은 딱 허리에 오거든요. 염자 이렇게 생기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피지도 못하고 이러고 극심한 통증이 왔다가 2, 3일 지나면 풀리고 그런 양상이니까 그 두 가지 그런 차이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진통소염제 쓰고 스테로이드 그 정도 쓰고 정형외과 영역에서 지켜봤는데, 먼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요즘은 진행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제 그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보통 오면은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먼저 오시거든요. 왜냐면 허리가 아프니까 와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의심이 되면 보통 피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거로 약간 진행된 경우에는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 들어봐서 의심은 되는데 맞는 것 같긴 한데 엑스레이나 이런 게 다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피 검사상에서는 양성으로 나오고 이러면 그 천장관절 쪽에 MRI를 찍으면, 최근에는 엑스레이에서 보이기 전에 천장관절에 염증이 이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이 되니까 리마치스 내과 가서 약을 쓰시라고, 그래서 약을 쓰시면 이 진행하는 거를 요즘은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이 많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잘 듣는 약, 그러니까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도 많아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류마티스 내과 쪽으로 의뢰를 하는 편이거든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 아까 왜 다 진행이 돼서 머리가 여기고 허리가 여기, 앞이 여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굽으면 피는 수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위험합니다. 왜냐면 피다가 이게 신경 쪽을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진 않는데, 굽었는데 젊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펴주면 그래도 보행하거나 이럴 때 좀 편할 거 아니에요. 누워있기도 편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예전에 수술을 했었죠. 요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약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발견도 좀 빨리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변형이 심한 경우는 옛날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수술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약을 잘 써서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